시청자가 궁금한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오늘은 그래도 시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긴급 점검 과대 낙폭주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기대주,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2차 전지랑 5G가 이번에 좀 많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와주면서 M+가 그 안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감 살아있어요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M+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70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다른 장비주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뭐 일단 지금도 뭐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른 네. 장비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PNT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M+가 그동안 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장비주에 비해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뭐 저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재 28% 가까운 급등, 거래 제한폭까지 가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팬데믹에도 흑자다, 그냥 흑자가 아니다. 그리고 공시 임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초저평가, 시총 2천억 원도 안 됩니다. 라면서 M+에 대해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장 급락에 2차 전지주들이 생각보다 크게 밀려서 왜 이렇게 빠지는 거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 2차 전지주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LG화학 이슈가 좀 있어서 뭐 사실은 LG화학이 그 인적 분할을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한다는 이유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고점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재고가 우려, 재고에 대한 우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뭐 부품보다는 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가 생산되는 양 자체가 못 쫓아오는 상황이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업체인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보다 오히려 지금 소재 그런 것 대비해서 소재 장비주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많이 오른 그런 것들도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뭐 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매력적인 종목들이라고 그 산업군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지금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2차 전지주 그중에서 M+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오늘 좀 반등 폭이 큰 편인 것 같은데 그동안 주가가 요동쳤잖아요. 네. M+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M+가 그동안 이제 뭐 다른 장비주들에 비해서 거의 못 올랐습니다. 올해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며칠 동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LG 화학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LG 화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주로 매출처는 80%가 중국이고 나머지 20% 정도는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전히 시총이 좀 적고요. 올해도 예상은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즘 수급 자체가 조금 아직은 좀 잘 짜여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파우치형 2차 전지, 그러니까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LG화 이렇게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파우치형 2차 전지 조립 공정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턴키로 다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성장성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매출 비중이 80%다 보니까 뭐 중국이 사실은 제일 먼저 코로나가 왔고 그 외에 이제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를 좀 굳이 찾아보자면 중국에서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그 저탄소 전략 이런 것들을 다시 내놨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정부 정책 이제 중국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M+ 지금 사도 되는지 제가 이 종목이 급등하네라고 꼽았을 때보다 지금 상승폭이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18,5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M+ 지금 사도 될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받았을 때는 네. 예,
질문을 받았을 때는 한 10%대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쫓아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건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고요. 한 15,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단기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한 2만 원에서는 이익 실현 한번 하셨다가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급하게 쫓아가시는 거는 좀 무리이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목표 가격 한 2만 원으로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나라엠앤디입니다. 뭐 앞서 이야기한 엠플러스처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상승세는 지금 한 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나라엠앤디는 60점 드리겠고요. 네. LG화학의 배터리 팩 공급사 이게 LG화학. 핵심이죠. 예. 그래서 LG화학 이번에 분할 이후에 주목을 더 받고 있는데요. 나라엠앤디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는 60점 드렸어요. 현대차랑 LG랑 결국 배터리 합작사 삼성, SK 배터리는 끝이고 LG만 살아남지 않을까? 현대차 간택받은 LG가 정부인 LG 배터리 최대 파트너 나라엠앤디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 산업부 분할 시혜주로 거론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엄청 가파릅니다. 오늘 상승도 그 때문일까요? 일단은 뭐 LG화학 때문에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나라 M&D 사업 흐름을 보면 이제 나라 M&D가 원래 어떻게 설립됐고 어떤 회사였는지 좀 스토리를 아실 필요가 있는데 나라 M&D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 그러니까 LG전자에서 금형사업부로 있던 사업부가 스핀오프해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일 주력 업무가 프레스를 만들기 위한 틀이죠. 이제 금형을 만드는 게 주업이고요. 아직도 매출의 50% 정도는 금형이고 그 금형을 이용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팩, 뭐 ESS 관련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ESS 관련된 그런 그 부품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매출이 그쪽이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그쪽이 좀 늘어나고 금형 매출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성장성이 높은 쪽에 이제 사업이 이제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된 걸로 보이고 뭐 지금 뭐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한 달 이후면 나오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으로 주목을 받고 이제부터 나라엠앤디가 있었지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나라엠앤디 현재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또 3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지금 먼저 사야 될지 아니면 실적 보고 살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고 사도 안 늦는데 네. 우리나라는 실적을 보고 사면 그때가 거의 늦어요? 꼭지인 경우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보통 지금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네. 실적이 뭐 빨리 나오면 10월 말일 거고 늦게 나오면 11월 중순일 텐데 결국에 이제 그때까지의 랠리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매수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 정도가 가장 적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3,000원. 뭐 전고점을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모습일 것 같고요.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혹시 이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가더라도 14,000원을 뚫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3,000원을 제시하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15,000원까지 보시고 좀 빠질 때마다 사 모으셔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나라엠앤디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13,000원, 또 2차적으로 나눠서 제시해 드렸어요. 15,000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지 과대 낙폭주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 한번 5G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5G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오늘 간에선 다산 네트워크스가 좀 강하게 대장처럼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70점 드리겠고요. 예, 적절한 조정이었다. 적절한
적절한 조정이었다. 네. 그럼 적절한 조정이면 이 조정을 겪고 나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점수도 70점 주셨는데요. 예.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수가 떨어질 때 2차 전지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5G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곡소리 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물론 힘들었는데 다산네트워크스는 오늘 한 9%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을 보면요. 8에서 9% 상향권에서 맴도는데 오후에 또 갑자기 치고 올라가거나 뚝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 분할 매도로 봐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 지수 움직임과 상관없이 묵혀두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 5G 통신 장비주들 반등이 그렇게 센 종목이 뭐 몇 개는 있지만 다 같이 급등하진 않거든요. 오늘 장 흐름 어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다산네트워크스가 더 많이 빠진 그리고 좀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은 좀 덜 빠진 모습이고 제가 어제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쭉 살펴본 결과 최근 급등 2, 3주 내에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거의 한 10% 가까운 조정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5% 내외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상승폭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있고 4분기부터 좋아지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 시차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시장은 요번에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최근에 상승이 좀 많이 컸었고 최근에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조만간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 뭐 실적은 제일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최초 수혜주라는 또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분석 때문에 우리 다른 통신 장비주보다 더 많이 주목받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다산 네트워크스가 왜 디지털 뉴딜의 수혜냐라는 최대 수혜주. 네, 최대 네. 수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정부 정책으로 시행을 하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죠. 그렇죠. 예, 뭔가 5G를 하라고 해놓고 관공서는 4G를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관공서 같은데 망을 까는 그 업체가 다산 네트워크스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항내망, 공공망 이런 것들 수주를 주로 많이 했던 그런 그동안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달 이력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 수주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광케이블 장비 투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기적으로 여러 이제 공공기관 말고도 그 통신사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다산 네트워크스 부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뭐 다산 네트워크스가 국내에서 일단 정부 수주를 통해서 빨리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흔한 말로 뭐 일바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타. 네. 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무언가 정부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또 공공 와이파이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현재 구간 매수하면은 목표가는 그럼 어디로 보는 게 좋을까요? 뭐 현재 자리에 사면 제가 볼 때는 뭐 전고점 좀 9월달에 좀 과하게 올랐던 그러니까 과하게 아니라 좀 빠르게 올랐던 자리인 지금 주봉상으로 직전 고점을 조금 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5,500원 부근인데 15,500원 부근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때 한번 이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목표로 좀 끌고 가실 분 같은 경우 지금 사서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도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 주가 15,500원 그리고 조금 더 보신다면 18,000원까지도 괜찮다. 70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골라볼게요.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조용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셀트리온이 요즘 주가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과대 낙폭점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기도 한데 정말 사도 되는 건지 100점 만점의 점수부터 들어볼게요. 90점 드리겠고요. 네. 예, 너무 싸진 주가. 90점이면 그냥 사세요라는 말처럼 네, 전 그죠. 그냥 들리는데 사야죠. 정말 싸진 주가라고 가격을 평가해 주셨거든요. 투자자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가격적인 매력은 있는데 왜 안 올라가는 거냐. 심지어 또 셀트리온도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달 말 해외 임상 승인이라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오르는지 임상 시작하면 날아갑니다. 셀트리온은 시간이 약이야라고 크게 외치신 분도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요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 이제 코스피 시장 안에서 대표하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빠지는 걸까요? 일단 치료제 이슈는 작은 종목이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는데 네.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수준이 워낙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에 뭐 5% 6%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네. 이제 개인 투자자의 힘만으로는 올라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치료제 이슈는 시장에서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들썩들썩 거리는 모습이고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뭐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나와봐야 알고 이거는 좀 배제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나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3분기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다 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현재 4.8%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빠진 거와 비교하면 이 상승도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뭐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사실 실적주거든요. 네. 어느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번 3분기에도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봐요? 2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3분기도 2분기보다는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2분기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상향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80% 이상 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진율도 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공장 같은 경우 증설이 완료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출시한 약들을 보면 렘시마라든지 렘시마 SC 제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이제 렘시마가 처음 상륙한 이래로 셀트리온에 대한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 지배력들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어 있고 미국 시장에서의 MS가 증대되면 될수록 사실은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유럽은 이미 뭐 벌써 거의 석권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뭐 실적이 나올 때마다 뭐 하반기는 계속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가격이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투자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말고. 예,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그래서요? 중장기 목표가는 37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7만 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가장 높은 90점 고득점 받았습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망 종목이라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